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상태에서요? 네. 택도 없는 견적이 나와요. 1억짜리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로고 만드는데 2,500만 원. 네. 그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몇천만 원 사이트 만들고 나서. 적용을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안 올리고 그 업체 망했어요, 지금. 그게 되게 비일비재해요. 나사로 따지면은 저희는 오각형 나사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오각형 말고 육각형은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상태에서요? 네. 안녕하세요. 전 머니 컨텐츠 조월 대표고 캐로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하고 네. 카페24 공식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보통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촬영 관련된 소품하고 준비할 게 좀 있어요. 준비할 거 출력하고 오늘 촬영 기획안도 좀 보고 무지막지한 경험치를 몰아넣습니다. 무지막지한 경험치를 몰아넣는다. 얘는 사이트 런칭할 때까지 오가는 메일만 한 200통 가까이 돼요. 아 진짜요? 네. 수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의견도 있을 것이고 자료 요청도 있을 것이고 통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 업체에 있는 것처럼 네.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 업체 안에 있는 사람도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도 있고 네네. 업체 이야기를 이제 설득시켜서 오더를 내게끔 하는 거 네.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일이니까 그만큼 해야 될 게 많죠. 직원은 몇 명 정도 계신 거예요? 지금은 7명 정도 있어요. 계획 파트는 4명 정도 되고 계약 자체가 업체 대 업체 계약으로 이루어진 다 업체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라서 메인이 저희인 거죠. 왜냐면 저희가 비용을 많이 드리니까 저희가 드리는 비용을 다른 업체들은 좀 놀래요. 어떻게 그 비용에 그런 사람들을 쓰나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실무 쪽에서 비용을 아끼면 나중에 두세 배로 돌아오더라고요. 저희 쪽하고 같이 일하는 테크 기술 쪽들은 네. 국내에서 거의 다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당 100이라고 표현하죠. 진짜 거의 탑급이에요. 주로 하시는 일이 페이지 제작하시는 일이 맞으실까요? 저희 명함에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로 적혀 있는데 하나의 표현의 일종이에요. 홈페이지, 쇼핑몰 혹은 상세 페이지. 이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고 내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인데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가 맞을지 쇼핑몰이 맞을지 딴 데 갔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결정하고 컨텐츠 폭탄이라고 표현할까요? 컨텐츠를 와장창창 만들어서 다른 쇼핑몰 들어가면은 뭐 한 개 읽을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그 100개를 만들기 위한 1000개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사진이나 영상이나 뭐 소스들 이런 것들을 원본 그 자체를 다 드리거든요. 어떤 한의원 분은 바이럴로 몇 년을 막 쓰시고 왜냐면 사이트 런칭하기까지 몇 년 걸린 적 있어요. 그 뭐 메인 컨펌이나 이제 내부의 세부적인 것까지 욕심을 내고 싶어 하셔가지고 현업이 바쁘시니까 컨펌이 늦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런칭까지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그 런칭까지 걸린 기간 동안에 컨텐츠는 신나게 쓰셨죠. 그래서 잘 되셨어요. 굉장히. 팔리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와장창 주고 대부분은 저희를 교보제로 쓰죠. 한 개의 완벽한 샘플을 만들어 드려요. 그 샘플에 100가지 이야기 있고 그 100가지 이야기를 몇 개씩만 조절하면은 다른 상세 페이지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마케터나 직원들의 역량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컨텐츠 공급자라고 이렇게 돼요. 이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개인과 법인이 따로 있긴 한데 개인 사업자는 2012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럼 10년 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대문구에 있었다가 강서에 있었다가 여기까지 왔죠. 혹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서울 쪽에 나갈 일이 워낙 많았어요. 오프라인 강의? 코로나 전까지는 한 달 오프라인 강의 한 5번에서 6번 정도 있으니까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분들도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있었고 서울 절반, 뭐 경기 쪽은 한 40% 있다, 50%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 터진 이후로 강의가 없어졌잖아요. 온라인화로 다 전환됐거든요. 네. 출장비도 급속도로 서울 강서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기에서도 1시간 걸립니다. 서울 강서에서 동탄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동탄은 1시간 5분? 10분 정도인데 서울 강서에서 1시간 반, 2시간 공항철도라든가 교통은 더할 나위가 없었고 오히려 더 나아진 것도 있고 비용 대비 워낙 괜찮은 삶의 질이 여기 있으니까 참고로 저희는 모든 직원이 다 재택근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재택근무고 사무실 겸 스튜디오 겸
소품 보관실 겸으로 쓰고 있어요. 스튜디오도 있는 건가요? 여기 공간이 바뀌어요. 쇼핑 라이브도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온라인 강의할 때 합성해가지고 이쪽 구간을 스튜디오 만들기도 하고. 촬영 나가실 때 네. 카메라 몇 대 정도 챙겨 나가세요? 가볍게 가면 2대 정도 가고요. 많을 때는 4대 정도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챙겨갈 때도 있고. 아, 드론도 있어요? 네, 드론도 있고. 촬영은 사진 촬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영상? 요즘에는 영상이 많이 들어가요. 아, 영상이 많이 네, 들어가요? 네, 상세도 움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흔히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을 항상 염두에도 못 찍어요. 지금 오늘은 그냥 영상용으로 고정해서 찍을 거라. 네 정도. 사진용으로 2대, 영상용으로 1대. 네. 오늘 어디로 가는 건가요? 촬영은? 서울 강남 쪽에 스튜디오랑 집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 2군데 갑니다. 여기도 같이 임대하신 거죠? 세대 분리형이에요. 소품실 외관 필수네요. 이렇게 차가 수납이 엄청 많이 돼요. 예. 코로나 때문에 뭔가 환경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 매출 추이는 좀 어떠신가요? 코로나 때 저희는 사실 최대 매출을 했고요. 중소업체들이 이제 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대기업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전형적인 능력이 있었던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싸게 가져오느냐, 얼마큼 노출을 잘하느냐 이런 문제였었는데 이제는 경쟁 상대들이 체급이 너무 다른 거예요. 건투로 따지면 패더급 있던 곳에 무제한 헤비급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컨텐츠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가 얘기하는 뭐 CF라든가 네. 광고 기획 같은 건 15초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온라인은 고객들이 어떻게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구매하게 하느냐, 다음에 또 오세요 뭐 이러면 그거는 그냥 매출을 포기하는 거고, 오늘 당장 결제시켜야 되고, 웬만하면 오늘 당장 결제시키지 못할 거라도 사이트나 아니면 상태를 봤을 때 기억이 엄청 세게 남아서 다음에 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체류 시간이나 재방문율을 높여가지고 구매하게 하는 방법, 이게 주로 온라인 컨텐츠 전략인데, 그 컨텐츠 전략은 외주를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쇼핑몰들이나 중소업체들이 없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택도 없는 견적이 나와요. 1억짜리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로고 만드는데 2,500만 원. 컨텐츠라고 하는 게 좋은 사진, 설득력 있는 문구, 보기 좋은 그래픽, 조화롭게 온라인으로 구현되는 것, 혹은 경쟁사를 압도할 정도로 구현이 되는 것, 세 개를 다 동시에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뭐 하면 사진이 빠진다던가, 그래픽이 별로라든가, 멘트가 너무 심심하다든가,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읽기에는 분업화되어 있는 조직들, 중견기업이라든가 혹은 대기업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굉장히 약하고, 컨텐츠적인 영역은 분업으로 해결이 안 되고 한 명의 굉장히 일관된 계획자가 필요해요. 아침마다 경치 보고 가면 좋아요. 이런 경치들. 아침마다 경치. 작년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개인 사업자로 5억 5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연매출로. 작년부터 이제 법인으로 분할하기 시작했고, 법인 쪽으로 매출을 좀 더 올리고 개인 쪽은 완전 거의 없애버릴 생각이. 세금을 많이 네, 내셨나 그렇죠. 보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세금이 세더라고요. 네,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보다는 퀄리티에 좀 집중을 많이 해요. 저랑 같이 2012년도에 이제 시작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직원이었기도 했고 어떤 사람 디자인 파트너이기도 했는데 버는 돈의 단위가 다릅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대전성시를 맞아가지고 앞자리가 한 100억대, 10억대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가로서 굉장히 좋은 태도 그런 거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는 이제 맞춤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컨텐츠들 아직도 제가 직접 돌아다니고 촬영하고 다니고, 네. 직접 클라이언트들에게 얘기를 듣고 다니고, 그냥 사무실에 기다리죠. 대부분 업체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당연히 효율이 나고, 미팅을 최소한으로 줄여요. 한 번, 두 번 정도 미팅하고 결과로만 보고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현장에 있거든요. 현장의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스태프들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대표님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었던 곳에 보통 컨텐츠의 가장 핵심 컨텐츠들이 있어요. 대기업 거 쓸 수도 있는데 왜 중소기업 거를 혹은 대표님 걸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들인데 음. 저희가 볼 때는 노다지 경우가 많고 아. 유레카 같은 거죠. 음. 이거를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 페이지 어떻게 또 소위 말해서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스토어들도 엄청 많은데 네. 어떻게 올릴 것인가, 어디까지 가이드 해야 되고, 이분들은 이 컨텐츠를 주면 자유롭게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인 건지, 이 조직은 지금 현업에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컨텐츠적인 게 최대한 고정돼서 고칠 게 없어야 돼. 향후에 유지보수 안 되게끔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도 보러 가고, 마케팅 실비라고 표현하는데 모델비라든가 스튜디오 네. 같은 거. 근데 내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거나 시작시 하시는 분들이면 그 비용이 확 줄거든요. 그 자원들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한테 의뢰를 맡기는 쪽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의뢰를 보통 거절을 해요. 물론 디자인이 예쁩니다. 우리 회사 홈페이지 한 개 만들고 싶다. 그래도 웬만하면 거절합니다. 그런 작업들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상세 페이지 그냥 잘 디자인해준데도 몇 군데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는 잘 안 하고, 저희가 만든 컨텐츠가 실질적으로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합니다. 온라인 기업에서 쇼핑몰은 이 기업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외부 업체가 와가지고 이 쇼핑몰을 뜯어고친다? 엄청난 반발이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할 때 제일 가장 보는 게 호흡과 인성입니다. 왜냐면 제가 강사 일도 하다 보니까 선생님으로 만나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일이 꼬꾸라져요. 내부 마케팅 팀원들이 저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업데이트 하겠다고 하더니 그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몇 천만 원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적용을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너무 좋은데 해외로 조만간 출장을 할 예정인데 거기서 사진 보완해서 찍으면 좀 더 럭셔리하지 않을까요? 안 올리고 그 업체 망했어요 지금. 그게 되게 비일비재해요. 사이트 하나 나오는데 네. 견적이 어느 정도 되세요? 견적은 거의 해마다 올랐는데 네. 컨텐츠 깊이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네네네. 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2,800에서 한 4,000 정도까지. 한 3, 4천 되는 그 사이트를 기획을 하고 만들어 놓고 나서 엎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씀이세요? 예,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느낌이 와요. 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들이 리뉴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건축으로 따지면 재건축인데 이 컨텐츠를 왜 만들어야 되고, 자극적이고 아니면 잘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바뀌는 매뉴얼이라든가 솔루션이 바뀔 수도 있고요. 게시판을 어떻게 이전한다든지, 설정 어떻게 한다든지, 모바일하고 PC 디자인을 또 어떻게 따로 뽑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려면 공통으로 해야 될지, 쪼개야 될지, 결제 모드를 어떻게 붙이니, MPA는 어떻게 붙이니, 뭐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네. 그 변수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리뉴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름을 정했는데 온라인에서 검색이 안 되는 이름인 경우도 있어요. 몇 천만 원씩 돈 나던 쇼핑몰인데 그거 모르겠다 솔루션 바꿨다가 결제 모듈 가는데 14일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이트 리뉴얼하면 보통 3개월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내부에서 진짜 사이트 리뉴얼 하면 1년, 2년 그냥 갑니다. 사이트 리뉴얼이라는 거를 3개월 안에 혹은 제대로 끝내려면은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주도한다는 건 뭐냐면 사진 촬영, 뭐 웹시나리오, 디자인, 코딩, 뭐 사이트 세팅 관련된, 매뉴얼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나사가 딱딱딱 맞아 떨어 들어가듯이 체계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원하는 완성품이 안 나와요. 뭐 하나라도 빠지면 입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엉클어져요. 나사 따지면은 저희는 오각형 나사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오각형 말고 육각형은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안 돌아요. 근데 그 사소한 차이를 전혀 몰라요.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댓글이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기 싫으시더라고요. 이거 옆에서 보다 보니까 나도 할만하네? 이게 지식 사업자 모두가 겪는 고충인데, 컴퓨터 두드려가지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공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실해서 절박해서 내가 못해서 한 거잖아요. 맞아.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할만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잘 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쿨하게 안녕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저희랑 만나면은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그래서 원래 월 매출 5,500 정도 나오던 회사가 네. 이제 1,800만 원 쪼그라든 거지. 브러쉬 하나가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오는 가격? 10배요? 가신 자리에서 소주병을 가고 계시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소주를 오전 하겠다고? 11시에. 하자마자 그 다음 달 매출 4,700이 됐어요.
그때가 이제 월 매출이 3억 정도 넘어서 1년 정도 후쯤. 아, 1년 정도 후에 는 3억 정도가 됐다고요? 온라인으로 태산을 만들어 보자라는 전략을 썼어요. 갑자기 중견기업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중견기업이 됐다. 갑자기. 아, 그러면 매출이 막 아예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몇십억 내지는 몇백억 그 정도까지 네. 쫙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바로 뛴 거네. 1년 작업하셔가지고.